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고 할 일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 혼자 남겨진 건 아닐까? 앞으로 더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직장에서, 이웃이나 모임에서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무언가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산책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할머니,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말을 섞지 않아도 고개만 끄덕여도 그것만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봄엔 꽃이 피고 여름엔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엔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변화를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네에 단골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가는 카페, 식당, 목욕탕, 단골 미용실, 슈퍼마켓 같은 곳을 자주 가다 보면 사장님이 나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짧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내가 이 동네의 일부라는 느낌. 그게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집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동네를 내 생활권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인사가 쌓이면 동네가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는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기다리는 고양이가 있고 물을 기다리는 화분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의미가 생깁니다. 개를 키우면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화분을 키우면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이며 작은 생명을 돌보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걸 보면 작은 기쁨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하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다 보면 내 외로움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있으면 말이 통하기 쉽습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나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작은 텃밭 가꾸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줄어듭니다. 실을 하나씩 엮고 흙을 만지고 색을 칠하는 동안 마음은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작은 성취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그 뿌듯함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창작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걸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강좌,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교실, 서예, 스마트폰 교실, 영어 회화나 사진 찍기,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배움의 자리에 가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웃고 함께 서툴러 하는 그 시간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아직 내 인생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멈춰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 안 한 친구, 예전 직장 동료, 학창시절 친구, 먼저 연락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외로워서 연락하는 것 같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받으면 기뻐합니다. 상대방도 어쩌면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약속을 잡으면 기다려지는 내일이 생깁니다. 9번째는 일기나 회고록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글로 적어보세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본 햇살, 점심에 먹은 국, 전화로 들은 손주 목소리, 작은 것들도 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기를 다시 읽으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을 글로 남기는 것. 그게 내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단다. 10번째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좋을까?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을까? 나는 지금 행복할까?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잘 살았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와 친해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니까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기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바꾸고 하루를 작은 만족으로 채우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와 사이좋게 지내면 인생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말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조금은 덜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